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설명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1400년짜리 의학적 오류가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과학혁명의 불씨를 지폈는지 그 놀라운 미스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실수를 비웃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똑똑한 천재들조차 어떻게 거대한 착각에 빠져버리는지 그 심리적 함정을 추적해보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대 최고의 의학 지식을 가졌다는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어떻게 무려 14세기 동안이나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진실이라고 믿었을까요? 피가 온몸을 순환한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피가 심장 벽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구멍을 통해 마법처럼 땀방울처럼 스며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동네 돌팔이 의사들도 아니고 각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주범은 바로 이해의 환상이라는 무서운 심리적 함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이론이 내부적으로 너무 정교하고 앞뒤가 딱딱 맞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그 현상을 완벽히 통제하고 이해했다는 강력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고대 의사 갈레노스의 해부학 이론이 딱 그랬거든요. 이론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느껴진 나머지 명백히 모순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도 그걸 옛날 이론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스스로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제1부 르네상스 과학의 세 가지 뿌리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이 지독한 환상의 늪에서 빠져나왔을까요? 사실 현대 과학은 물리학자들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뚝딱하고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 가지 지적 흐름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물이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정밀하게 묘사하여 했던 예술가들의 자연주의, 직접 인체를 열어 확인하려 했던 의학자들의 경험주의, 그리고 항해사나 장인들이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터득한 실용적인 지식인 기술주의.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서 비로소 근대과학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제2부 다빈치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예술가의 자연주의적 관찰이 과학으로 이어졌을까요? 르네상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천재,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보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라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사학자 찰스 길리스피는 다빈치의 엄청난 해부학 기록들이 그저 독특한 정신에 남긴 놀라운 메모에 불과하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천재적인 관찰력을 가졌으면서도 다빈치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보편적인 법칙을 도출해내는 수학적 추상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과학자라기보다는 완벽을 추구한 천재적인 장인에 머물고 말았던 거죠. 제3부 베살리우스와 1400년의 오류입니다. 자, 예술가들의 정밀한 관찰력은 1543년에 이르러 마침내 의학계의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옵니다. 바로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의 등장인데요. 중세 해부학 수업을 상상해보세요. 권위 있는 교수는 저 높은 강단에 앉아 1400년 전 문헌만 달달 읽고 있고 실제 해부는 바닥에서 조수들이나 하는 천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살리우스는 이 낡은 관행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교수인 자기가 직접 피를 묻혀가며 해부대 앞에 섰고 손수 메스를 들고 두 눈으로 확인하는 혁신적인 수업을 시작한 겁니다. 완전한 게임 체인저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살리우스가 직접 심장을 샅샅이 해부해 보니까 글쎄 양쪽 심실 사이에 피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갈레노스가 틀렸다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아까 말씀드린 이해의 환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전능하신 분의 솜씨로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안 보이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 피가 땀처럼 스며 나간다 라면서 그 낡은 이론을 억지로 방어하는 총극을 벌이고 만 겁니다. 제4부 합의, 펌프가 된 심장입니다. 우리는 베살리우스의 실패를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단순히 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진실에 닿을 수 없다는 거죠. 윌리엄 하비가 등장하기 전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진실의 코앞까지 갔다가 좌절했습니다. 어떤 이는 폐순환을 발견하고도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했고 어떤 이는 정맥의 판막을 최초로 발견하고도 그 의미를 엉뚱하게 해석했죠. 다들 퍼즐 조각을 손에 쥐고도 1400년 묵은 고장난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윌리엄 하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으로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수학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했거든요. 하비가 치밀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인간의 심장이 1시간 동안 무려 259리터라는 엄청난 양의 피를 뿜어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59리터요. 커다란 대형 욕조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엄청난 양이죠. 자, 여기서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성인 몸 전체에 들어있는 피의 양은 고작 5리터 남짓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이 매 시간 259리터나 되는 피를 무에서 유로 새롭게 만들어낸다? 물리적으로 절대 네버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단 하나뿐입니다. 피는 일회용이 아니라 파이프 같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끊임없이 재사용된다. 드디어 혈액이 순환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수학적으로 밝혀낸 겁니다. 하비의 이 위대한 발견은 그저 의학적 지식 하나를 추가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철학적 대전환이었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홀렸던 미신적인 생기나 신비로운 우주적 기운 같은 헛소리들을 단번에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심장은 그저 기계적인 펌프일 뿐이고 혈관은 배관 파이프, 혈액은 물리법칙을 따르는 유체, 우리 인체 역시 철저한 물리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정교한 기계와 같다는 기계론적 생물학이 위대한 첫발을 내딛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부, 베이컨, 우상과 과학적 비전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똑똑한 엘리트들조차 거대한 오류에 빠지고 마는 걸까요?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을 보면 역사상 가장 기가 막힌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대과학적 방법론에 뼈대를 세우고 귀납법을 주창했던 그 대단한 베이컨 자신이 정작 당대 최고의 과학적 발견이었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나 하비의 혈액순환은 끝끝내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천재조차도 낡은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진실을 거부했다는 것,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베이컨은 인간의 마음을 속이는 이런 심리적 맹점들을 4가지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수백 년 전 이야기인데도 지금 우리 현실이랑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종족의 우상. 이거 요즘 유튜브나 SNS 알고리즘에 갇혀서 확증 편향에 빠지는 우리 모습 그 자체잖아요. 또 자기만의 좁은 우물에 갇혀 남의 말을 무시하는 동굴의 우상은 전문가들의 오만함과 다를 바가 없고요. 17세기 철학이 21세기 우리의 뼈를 아주 세게 때리고 있는 거죠. 14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당대 최고의 천재들을 바보로 만들었던 이해의 환상. 자, 오늘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현실을 왜곡하고 새로운 진실을 못 보게 가로막는 여러분 마음속의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숨쉬듯 당연하게 믿고 있는 상식들을 한 번쯤은 냉정하게 의심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